전국 곳곳의 대학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내내 인터뷰를 회피했다며 비판했습니다. 4인조 강도가 뉴저지 부티크 매장을 습격해 수만 달러어치 디자이너 백을 훔치고 도주했습니다. 작년 미국 합계 출산율이 1.6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의 대학에서 1960년대 월남전 당시에 반전 시위를 방불케 하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시위대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로 일부 대학은 정상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한 것은 물론 심지어 다음 달로 예정된 졸업식마저 취소하는 등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경찰은 어제 반이스라엘 밤샘 시위를 벌인 에머슨대의 시위가 학교 내 기물 파손 등으로 이어지자 캠퍼스에 진입, 시위대 100여 명을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경찰 4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경찰은 중무장한 채 진압 장비를 들고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학생들은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우산 등으로 경찰에 저항하는 등 캠퍼스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도 USC 남가주 대학 측의 요청으로 경찰 수백 명을 캠퍼스 내로 투입, 시위대 90여 명을 체포했으며 집회 장소 등 학내 주요 지점에 배치돼 추가 시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경찰도 24일 밤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 진입, 학생 34명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USC는 다음 달 졸업식마저 취소했으며 다른 대학도 시위 확산 추이에 따라 대면 졸업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위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반이스라엘 시위로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TA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한 대중교통 시스템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TA는 어제 기후위기로부터 주요 교통 인프라를 보호하는 기후 탄력성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홍수로부터 지하철과 메트로노스 및 롱아일랜드 철도를 보호하고 폭염으로부터 교량 등 각종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10년 동안 최대 6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교통 시스템은 허드슨 라인의 산사태부터 지하철과 버스, 도로의 홍수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주요 인프라가 극심한 기상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맵에는 폭우로 인한 지하철 범람을 막기 위해 높은 계단 및 거리 통풍구 등 완화 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철 배수 및 펌핑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교량 등의 장기간 열 노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약화되는 지역 철도 기반 시설에 대한 사전 조치를 고안할 계획입니다. 복면을 쓴 도둑 집단이 한밤중에 뉴저지주 몽클레어의 한 부티크 매장을 습격해 불과 40초 만에 수만 달러에 달하는 명품백들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초 뉴저지 몽클레어의 한 부티크 매장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에는 검은 옷과 검은 복면으로 모습을 감춘 4명의 용의자가 한밤중 부티크를 침입해 수만 달러 상당의 고급 핸드백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용의자 4명은 BMW 차량을 타고 부티크 앞으로 접근, 차를 세운 뒤 창문을 부수고 부티크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매장에 옷선반을 제치고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비싼 디자이너 핸드백을 향해 걸어갔으며 준비한 봉투에 이들을 재빨리 쓸어 담고 불과 40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부티크의 주인인 알린 캐리니는 그들은 40초 만에 물건을 훔치고 사라졌다며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노려야 할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캐리니는
우리 같은 소매 상인들에게 이번 사건이 경각심을 갖는 일이 되었으면 한다며 더욱 강력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출생률이 신생아 증가세의 둔화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미국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합계 출산율은 1.62명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1930년대 이후 최저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성들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겪으며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와 집값, 학자금 대출 등의 비용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 브래디 해밀턴은 CBS와 인터뷰에서 세대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2.1을 넘겨야 한다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내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47.7명으로 전인종 중 가장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40에서 44세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의 일간지로 알려진 뉴욕타임즈가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를 회피한다며 소통 부족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어제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뉴욕타임즈와 바이든 행정부가 수년 동안 물밑에서 갈등을 빚어왔다고 보도했으며 뉴욕타임즈는 이에 정식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내내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피해왔으며 이는 후임 대통령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폴리티코는 아서 설즈버거 뉴욕타임즈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내내 한 번도 뉴욕타임즈와 대면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사석에서 여러 차례 불만을 표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최근 수십 년간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뉴욕타임즈와 심심찮게 갈등을 빚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뉴욕타임즈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중 방송이 아닌 인쇄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은 단 2번이며 그중 한 번은 그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뉴요커 기자와의 인터뷰로 확인됐습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의 인터뷰 거부에 대해 뉴욕타임즈 내부의 부정적 여론은 비판적 보도로 신문 지면에 반영됐으며 이에 따라 바이든 측의 불만이 더욱 커지면서 갈등은 증폭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뉴욕타임즈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자들이 바이든 측의 사소한 기사 수정 요청을 거부하거나 고위 당국자가 아니면 만나지 않으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홈그라운드이며 공화당의 아성으로 알려진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진해 플로리다주가 최대의 경합주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스 플로리다대가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플로리다 유권자 74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7%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인 45%를 2%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또 이 조사에서 4%는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2%는 투표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플로리다주는 전통적으로는 경합주였지만 최근에는 친공화 성향을 보여왔다며 하지만 이번 대선은 대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스 플로리다대 역시 이번 조사 결과는 플로리다에서 대선이 매우 팽팽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을 3%포인트 차로 2016년 대선 때는 힐러리 클린턴을 2%포인트 차로 앞서는 등 줄곧 공화당 우세를 보여왔으며 이곳은 공화당 소속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라라고 리조트로 이주함으로써 이곳은 트럼프의 안방으로 불리지만 안방마저 흔들리는 형편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대통령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연방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 모두 출석시킨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재임시 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범위에 대한 심리를 벌였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측은 재임 시절 정적에 대한 살해 명령을 내리거나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 대상이라며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수적 대법관들마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다수의 보수 대법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의 범위를 좁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즉 연방대법원이 보수 6대 진보 3의 구도지만 보수 성향의 대법관마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주장이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약 이를 일부라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 이를 다시 하급법원에 돌려보내므로 오는 11월 대선 전에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로 비슷한 견해로 대법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주장을 기각하는 분위기지만 결론을 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결국은 연방특검의 재판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신청사 개관 기념으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 특별전을 내달 2일부터 6월 13일까지 개최합니다. 올해 2024년은 김환기가 1974년 7월 뉴욕에서 생을 마감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전시는 김환기의 마지막 흔적과 그의 추상미술의 정점을 이뤘던 예술혼이 살아있는 뉴욕에서 50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뉴욕시대 김환기의 삶과 예술 세계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의 일기, 사진, 편지글 등을 비롯해 10여 년간의 뉴욕시대, 그 중에서도 특히 종이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작품들은 서울의 환기미술관에서 직접 선정한 그의 대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 개막 행사는 5월 2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일상 속 마주하는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물한다는 컨셉트로 기획된 SBS 신규 예능 프로그램 틈만나면이 오는 29일 월요일 첫 방송됩니다. 틈만나면에는 매회 다양한 게스트들이 출연해 MC와 동행합니다. 배우 이광수, 조정석, 안유진 등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드라마와 로컬 한인사회 인사들과 업소들을 소개하는 다양한 볼거리로 본방송 TKC 주말 프로그램이 풍성해졌습니다. 27일 초대석에는 최미경 K가디언스 대표가 출연해 20년 만에 뉴욕에 돌아와 새롭게 론칭한 K가디언스 브랜드를 소개하고 포부를 밝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어머니 날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특별 이벤트와 글짓기 대회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28일에는 금산인삼직판점 2부가 비즈니스 탐방 시간에 방송됩니다. 2부에는 양지홍삼, 천연홍삼, 주안푸드 등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출연해 자사의 우수한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본방송은 주말마다 김순옥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 7인의 부활이 오후 8시에, 이어서 9시 30분에는 드라마 닥터스가 방송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고위 참모들이 백악관의 첫 흑인이자 동성애자 대변인인 카린 장피에르를 축출하려는 내부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고 뉴욕포스트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헐리우드 스타 마이클 더글라스가 주최한 기금모금 파티에서 의회 난동 사태가 발생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 또다시 고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리는 오판을해서는 안 된다고 중국에 간접 경고하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맞받아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6월부터 15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설탕 과다 함유 음료 및 음식에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해리스 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당 유권자 중 42%도 추방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아들인 올해 15살 찰리 우즈가 어제 US 오픈 골프 지역 예선에서 9오버파 81타로 74명 중 61위에 그쳐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암투병 5년 뒤 암을 극복하고 생존한 사람 중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외로움을 적게 느끼거나 전혀 느끼지 않는 생존자보다 사망 위험이 6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60세의 아르헨티나 변호사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미스 유니버스에 뽑히면서 다음 달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 최강 동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최저 기온은 4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4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인 유명 화장품 업체 K가디언스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와 그리움을 주제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시, 수필, 꽁트 등 400자 이내로 작성해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매장과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응모하세요. 이상으로 4월 2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